재생크림을 고를 때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건요. 지금 내 피부 상태가 뭘 필요로 하는지입니다. 이거 알면 앞으로 재생크림 고르실 때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시술을 받고 비싼 재생크림을 발라도요. 안 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요즘 약국에 오시는 손님들을 보면요. 예전이랑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엔 어디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요새는 피부 때문에 약국을 찾는 분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유튜브나 SNS에서 약국 꿀템이라고 소개된 제품들, 이거 정말 효과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약국에서 파는 피부 관련 제품들이 레이저 시술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내 피부 고민에는 어떤 걸 골라야 실패가 없는지 약사로서 솔직하게 짚어드릴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도 직접 받아봤습니다. 저는 오래된 잡티 때문에 최근 레이저 시술을 받았거든요. 제가 받은 건 레이저로 멜라닌 색소를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시술입니다. 잡티나 오타모반처럼 피부에 깊숙이 자리 잡은 색소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시술을 받고 나서 느낀 건요. 잘 자리 잡은 색소는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약국의 미백 제품들은 새로 생긴 색소를 막거나 표피 쪽에 있는 옅은 잡티를 조금씩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깊이 자리를 잡은 기미나 잡티는요, 레이저처럼 직접 색소를 파괴하는 방법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죠. 그래서 제 솔직한 추천은 이렇습니다. 오래되고 색이 진한 잡티나 기미를 빠르게 없애고 싶다면요, 피부과를 먼저 가세요. 약국 제품은요, 시술 후의 관리 또는 옅은 잡티 예방과 유지 관리에 더 맞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제품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약품, 두 번째는 화장품입니다. 이 차이가 핵심이에요. 의약품은요, 식약처에서 효능 효과를 공식 인정한 거예요. 특정 농도의 성분이 특정 효과를 낸다고 임상적으로 검증이 됐다는 뜻이죠. 드럭스토어 화장품도 성분은 비슷할 수 있지만요, 농도나 규격이 의약품 기준과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피부 트러블이나 색소 침착 같은 피부 문제를 개선하고 싶으시다면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약국 제품이 좀 더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재생크림을 고를 때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건요, 지금 내 피부 상태가 뭘 필요로 하는지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 알면 앞으로 재생크림 고르실 때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피부는 바깥층부터요, 각질층, 표피, 진피 이렇게 층이 나뉘어 있는데요. 재생크림 성분마다 도달하는 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증상에 따라 성분을 골라야 하죠. 첫 번째, 덱스판테놀입니다. 흔히 알려진 비판텐의 핵심 성분이죠. 표피층에서 주로 작용해요. 피부 장벽을 복구하고요, 수분을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자극이 거의 없어서 예민한 피부, 가벼운 손상, 건조한 피부에 쓰기 좋습니다. 두 번째, 센텔라 아시아티카, 병풀 추출물입니다. 표피와 진피 경계에서 작용합니다. 항염 효과가 있고요, 콜라겐 합성도 촉진합니다. 시술 후에 붉게 된 피부에 진정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EGF, 상피세포 성장인자입니다. 표피의 깊은 층부터요, 진피까지 작용해서 세포 분열을 빠르게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시술 후에 피부 장벽이 열려 있을 때 함께 쓰면요, 재생 효과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네 번째, PDRN입니다. 가장 깊은 진피층, DNA 수준에서 작용하는 성분입니다. 염증을 억제하고요, 혈관을 재생하고요, 콜라겐 합성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시술 후나 피부 장벽이 손상된 상태에서 특히 효과적이죠. 비판텐은요, 덱스판테놀 5%가 핵심 성분인 재생의약품입니다. 원래 기저귀 발진이나 화상, 상처, 건조한 피부 회복에 허가된 제품이죠. 피부 장벽이 손상됐을 때, 즉 시술 후에 예민해진 피부, 건조하고 당기는 피부, 가볍게 긁힌 상처나 트러블 자리에 쓰면 효과적이에요. 피부 위에서 숨쉬는 밀폐막을 만들어서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해주면서 동시에 피부 자체가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소량 얇게 펴서 바르는 건요,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대부분 괜찮습니다. 다만 연고 제형으로 여드름성 피부를 가진 분들이 덕지덕지 바르는 건요,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PDRN이 어떤 성분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PDRN은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한 DNA 조각입니다. 단순히 피부에 재생 신호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DNA 조각 형태로 손상된 세포가 스스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직접 공급하기도 하죠.
그래서 상처 치유와 조직 재생에 효과가 있습니다. PDRN 의약품, 예를 들어 리주비넥스 연고는요, 식약처에서 피부 재생과 영양 보급 효능을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제품입니다. 특히 시술 후나 상처처럼 피부 장벽이 손상된 상태에서는요, PDRN이 진피층까지 작용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기 때문에 재생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화장품으로 나오는 PDRN 제품들은요, 재생 효과를 공식적으로 표방할 순 없습니다. 표피층에서 진정과 보습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요, 의약품과 같은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제품마다 품질 차이도 큽니다. 제가 레이저 시술 후에 실제로 사용한 순서를 말씀드려 볼게요. 시술 직후 2, 3일 정도는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랐습니다. 딱지가 앉고 시술 부위가 빨갛게 되는 시기인데요. 이때 염증을 빠르게 잡아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딱지가 생긴 이후에는요, PDRN 성분의 의약품인 리주비넥스 연고로 바꿨습니다.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요, 딱지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유도합니다. 이 시기에는요, 절대 손으로 딱지를 일부러 떼면 안 됩니다. 흉터와 색소 침착의 지름길이거든요. 딱지가 탈락된 이후에는요, PDRN 성분의 화장품인 리주비엑스 앰플, 리주올 이런 것들로 효과를 이어갔어요. 의약품보다는 부드러운 제형으로 표피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이 시기부터 센텔라 아시아티카 성분의 화장품도 같이 발라줬습니다. 항염 효과로 남은 붉기를 잡아줄 수 있거든요. 시술 후에 2, 3개월 정도 지난 지금은요, 피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히드로퀴논 성분의 도미나 크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술로 깨진 색소가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멜라닌 생성 자체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 과정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시술 후의 피부는요, 자외선에 훨씬 취약해지고요. 자외선 한 번이 한 달치 관리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스테로이드라고 하면요, 많이들 겁을 내시는데요. 피부에 바르는 국소 스테로이드는 먹는 스테로이드와는 다릅니다. 시술 직후의 피부는요, 급성 염증 상태입니다. 국소 스테로이드는 이 염증을 빠르게 억제해서 붓기, 발적, 통증을 줄여주고요. 무엇보다도 염증이 색소 침착으로 이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단기간, 즉 한 2, 3일 정도 사용하는 건 안전합니다. 피부과에서도 레이저 시술 후에 표준적으로 처방하는 관리법이기도 하고요. 문제가 되는 건 장기간 반복 사용입니다.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얇아지거나 혈관이 확장되거나 피부 위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받은 기간만큼만 사용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PDRN이나 센텔라 아시아티카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재생 성분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성분도요, 시기를 잘못 맞추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름 개선이나 피부 재생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 레티놀 성분입니다. 평소에는 좋은 성분이죠. 세포 교체를 강하게 촉진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미 예민해진 피부에는요, 극심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각질 제거 성분들입니다. 아하, 바하라고 표기되어 있거나 살리실산과 같은 이름이 들어간 성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피부가 회복되는 중인데 각질을 벗겨내면 회복이 훨씬 느려질 수 있겠죠. 세 번째, 고농도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성분이긴 하지만요, 농도가 너무 높으면요, 자극이 강해요. 피부가 충분히 안정된 후에 사용해 주세요. 네 번째, 알코올이 많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성분표를 봤을 때 에탄올, 알코올 이런 성분이 앞쪽에 표기된 제품들은요, 시술 후에 피해주는 걸 추천합니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요, 염증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스크럽이나 클렌징 브러쉬 같은 물리적 자극입니다. 회복 중인 피부에는요, 문지르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제가 제품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건요, 성분표예요. 좋은 제품을 고르는 기준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핵심 성분이 앞쪽에 있어야 합니다. 화장품의 성분은 함량이 많은 순서로 적혀 있거든요. 판테놀, 센텔라 아시아티카, PDRN 같은 핵심 성분이 성분표의 뒤쪽에 있으면요, 실제 함량이 너무 적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성분이 적어야겠죠. 향료나 인공색소, 여러 종류의 방부제가 잔뜩 들어있는 제품은요, 예민한 피부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의약품인지 화장품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기능 개선이 목적이라면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넷째, 피부 타입에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아무리 좋은 성분도요, 내 피부 타입에 맞지 않으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자외선 차단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술을 받고 비싼 재생크림을 발라도요, 자외선 차단을 안 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자외선은 멜라닌 생성을 직접 촉진하기도 하고요,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죠. 선크림은 비용 대비 효과로 따지면요, 모든 피부 제품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미 하나, 잡티 하나가 신경 쓰여서 비싼 시술도 받아보고 유명하다는 크림도 다 써봤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느끼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요,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어요. 시술은 시작이고요, 관리가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관리에서 약국 제품들이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시술 후 루틴과 성분 이야기 잘 챙겨 두셨다가 꼭 활용해 보세요.